오늘도 부디 안녕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립토 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미국 증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가운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일제히 상승 중에 있으며 달러 같은 경우는 큰 변동성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한때 가격이 7만 달러 아래까지 내려갔었으나 지금은 다시 올라와 주면서 7만 달러대를 회복 중, 이더리움은 3,586달러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잘 나가다가 한번 휘청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어제 반등상에서 거래량이 적었었다라는 지적도 있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미국 법무부가 나름 대형 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 큐코인의 창업자 2명을 자금 세탁 방지 위반 혐의로 기소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격이 휘청이기도 했었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은 큐코인은 자금 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 방지를 위해서 제정된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고의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KYC 요건을 작년 7월까지 갖추지 않았었으며 연방 당국의 통보를 받은 후에야 KYC 프로그램을 시행을 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KYC를 신규 고객들에게만 적용을 했을 뿐 기존에 큐코인을 사용하고 있었던 미국 고객들 같은 경우는 방치를 시켰다라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었는데요. 전부 다 그냥 개소리인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에 이어가지고 거래소 때려잡을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큐코인은 기존 사용자들에게도 KYC를 적용을 시켰었고 당연히 미국 IP로 접속하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차단을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바이낸스랑 똑같죠. 근데 그냥 억지 부리면서 돈 내놓으라고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큐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뉴욕 주정부에 돈을 뱉었습니다. 2,200만 달러를 뱉었는데 지금 더 내놓으라고 바이든이가 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의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거래소 삥을 뜯어라. 한편 큐코인 측 같은 경우는 거래소 운영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사용자들의 자산은 안전하다라고 트윗을 통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소식 나오게 되면은 바이낸스 때도 그랬었지만은 사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자금을 다 빼버립니다. 거래소에 큰 타격을 주게 된다는 것이겠죠. 과연 큐코인은 해당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미국 같은 경우는 저도 여러 차례 안팎으로 난리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 또 이런 사건이 터졌었죠.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다리 보이시죠? 차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다리를 화물선이 와가지고 들이받아가지고 박살을 내버립니다.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미국. 이런 거 다 신경을 써야지 무슨 암호화폐 때려잡는다고 뻘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어서 며칠째 저도 방송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코인 과세유예 청원 5만 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 국회에서 검토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거의 9,500명, 10,000명 정도밖에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링크를 밑에 남겨드릴 텐데요. 아직 동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같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과세가 유예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는 비트코인 소식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 굉장히 또 재미난 소식이 나왔었죠. 남미에 금 및 귀금속을 생산하는 업체인 닐람 리소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금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인 만큼 금을 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보통 해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비트코인을 사겠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전 세계가 또 깜짝 놀랐었던 것인데요. 무려 24,800개의 비트코인을 매입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향서를 체결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해외에서는 금 채굴자들이 비트코인을 사기로 했다라고 하면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돈 앞에는 장사 없다. 금 채굴자들도 결국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조작질에 당하고 있는 금 가격 올라봤자 3,000달러나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어떻습니까? 천장이 없다. 앞으로도 무한한 상승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트코인을 선택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해당 발표 다음날 또 다른 재미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닐람 리소스의 주식 같은 경우는 페니스탁, 잡코 정도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해당 발표 이후에 하루 만에 주식이 500%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 비트코인이 관련되면 재밌어집니다. 무엇이든지 재밌고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비트코인. 해당 주식 들고 있었던 사람들은 지금쯤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룸버그의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도 이야기하기를 올해 2분기 정도 해가지고 홍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는 달리 현금과 현물 상환 모두를 허용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된다면 홍콩의 비트코인 거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겠다라는 예측을 남겼는데요. 반감기 후의 비트코인 장세가 더욱더 흥미로워질 것 같아가지고 벌써부터 신이 납니다. 다음으로는 헤지펀드 중에 X3 캐피털이라고 있는데요. 해당 헤지펀드의 설립자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모건 스탠리의 내부자 등 복수 소식통에 의하면 모건 스탠리가 향후 2주 내에 자사 펀드 등을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 현물 ETF를 투자할 방침으로 파기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즉 조만간에 자금이 더 밀려 들어올 수가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암호화폐 수탁업체인 bitgo의 CEO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소규모 헤지펀드가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고 더 큰 헤지펀드가 들어올 것이며 연기금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많은 기관들의 비트코인 ETF 투자가 지연되는 것은 대부분 실사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투자위원회와 회의를 해가지고 실사 및 승인을 받아야만, 협의를 거쳐야만이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것이다. 이 과정만 마무리된다면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밀려 들어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름까지 이러한 절차를 완료할 것이며, 그 예상이 맞다면 비트코인은 5월에 8만 달러를 뚫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반등과 함께 긍정적인 소식도 나왔었다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현물 ETF로의 자금 유입은 드디어 지난 5일간의 연속 순유출을 끝내고 순유입으로 전환이 됐다라고 합니다. 어제 있었던 자금 총 순유입 같은 경우는 1,540만 달러, 그닥 많은 액수는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일단 유출이 없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상황 같은 경우 그레이스케일에서 여전히 많은 자금들이 빠져나갔었습니다. 3억 5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었는데 이를 대부분 막아준 것이 블랙락이 아니라 피델리티였었습니다. 피델리티 쪽에서 2억 6천만 달러 상당이 들어오면서 다른 ETF들과 힘을 합쳐가지고 순유출을 순유입으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인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기관들의 ETF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거래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주섬주섬 집어 담고 있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어제 전세계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 나왔었는데요. 왜 낮아지겠습니까? 거래들이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낮아지고 있는 것이겠죠. 지난달 비트코인 거래 월간 증가폭 같은 경우는 11.8%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었으며, 비트코인 1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한 거래들 같은 경우도 주말 동안에만 무려 52,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집어 담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4만 달러 간다, 5만 달러 간다 이런 말에 휩쓸려가지고 손절을 쳤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속이 쓰리겠죠. 본인들의 물량은 전부 다 기관 및 고래들에게 넘어갔습니다. 자, 물론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58,000달러대까지 떨어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없지만은 다음 달에 반감기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더욱더 많은 자금들이 밀려 들어올 것이다라는 소식, 홍콩 ETF 등등의 소식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절대적으로다가 손절을 치기보다는 차라리 존버를 하거나 물을 타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죠. 당연히 투자 조언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해서는 본격적인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10X 리서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었던 삼각 수렴에서 비트코인이 상승 돌파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다가 83,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추가로 최근에 여러 중앙은행들이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 비둘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비트코인의 상방향 추세를 지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더 오래 받아들일 의사가 있으며 긴축 속도를 늦추고 싶다라는 신호를 보냈으며, 스위스 국립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낮췄습니다. 일본은 올렸지만은 스위스는 낮췄다. 여러가지 신호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중앙은행들이 유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비트코인에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은 일단 어제 반등에 이어가지고 저항에 막히면서, 그리고 Q코인 소식 나오면서 일단 약간 후퇴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범위로 보자면 일단 68,000달러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어제 나왔었던 분석들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이 상승했다가 조정을 받은 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비트코인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어제 반등했을 당시에 거래량이 높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63,000, 4,000달러 사이까지 횡보를 치면서 길을 모아가지고 지들을 한번 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당분간 횡보가 좀 더 지속될 수 있겠다.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67,600에서 68,000달러 사이에서 버텨주면서 길을 모은다라면 다시 한번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은 만약에 67,000달러 아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63,000에서 2,000달러까지 다시금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7만 달러 위에서 놀아주고 있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크립토 누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 잘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대로 쭉 75,000달러까지 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75,000달러 위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어마어마한 숏 포지션이 청산될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다시 한번 그런 진풍경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됩니다. 이어지는 알트코인 소식들입니다. 불장 때마다 알트코인 회사들에서 내보내는 호재거리 뭐가 있습니까? 아마존 파트너십, 구글 파트너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왁스 같은 경우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을 내보내면서 앞으로 왁스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개발 키트를 개발자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앵커 같은 경우는 살짝 좀 늦은 감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AI 스타트업을 위한 뉴라를 발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뉴라 블록체인, 뉴라 코인이 새롭게 따로 출시가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확실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최근에 AI 열풍을 타고 퀀텀 가격을 올리는데 성공했었던 퀀텀의 설립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AI 웹사이트를 공개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편 다음 메타는 실물 토큰화 RWA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미 많은 펌핑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헤다르 해시그래퍼는 RWA 토큰화 플랫폼을 공개하기도 했었고 스택스 같은 경우는 퍼블릭 나카모토 테스트넷을 출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회사들이 너도 나도 호재거리를 내보내고 있는 모습, 코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 코인텔레그래프 같은 경우는 어제도 언급이 됐었던 도지코인의 강세를 점쳤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에 따라 가지고 26센트까지도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밈코인 열풍은 끝나지 않았다. 과거가 반복된다라면은 도지코인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스바이누도 만만치 않다. 시바이누도 최근에 저항 뚫고 지지 확인을 마친 가운데 0.05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레몬 분석가는 밝히기도 했었습니다. 개들 간의 치열한 각축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판다코인이 또 출시가 된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판다코인 출시가 되자마자 한몫을 한번 크게 챙겨보려고 했었던 특정 거래 지갑 35분 만에 13만 8천 달러 꼴고 나왔다고 합니다. 야, 역시 밈코인 거래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고요. 다음으로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쿠사마, 포카닷의 테스트넷인 쿠사마가 추가적인 상승을 하면서 더 높게 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다만 혹시라도 가격이 38달러 50센트 아래로 내려가게 된다면 바로 포지션을 정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는 고래들의 매집 관련된 소식들이 나와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바이낸스에서 한 고래가 2천만 개의 GMT를, 또 다른 고래는 140만 개의 월드코인을, 또 어떤 고래는 185만 개의 DYDX를 매집을 해갔다는 소식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과연 고래가 매집한 해당 코인들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톤재단, 텔레그램의 톤재단이 톤 서울 나잇 네트워킹을 진행한다면서 대한민국의 강남에서 해당 이벤트가 열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 힘내라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